방금 전에 짧게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소식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대림동 차이나타운에서 탈북자분께서 조선족에게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중퇴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방문하러 갔다 왔는데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서 가격했던 범인이 잡혔답니다. 방금 전에 지금 제가 5분 전에 연락을 와서 일단 축하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 알려드리고요. 저는 어제 새벽 한 1시 반인가 2시쯤까지 기다렸다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 보고 잤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테러 활동을 중지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도 협조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란과 동시에 북한도 동시에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그다음 미사일 개발에는 북한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중개해주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지만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막지 않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그림에서 작은 이파리 하나, 북한이라는 것만 보고 결국 몸통 뿌리에 해당하는 중국을 간과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국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위험성이라든가 중국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무시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중들은요, 앞으로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11시 41분이니까 앞으로 20분 뒤면은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그 다음에 라트비아에서 오신 국회의장 이름이 무르니에츠라는 분하고 오찬이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 왜 라트비아 국회의장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라트비아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라고 좀 모르겠는데 이때 왜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2017년도 비트코인 문제를 가지고 한창 시끄럽던 시절에도 라트비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그게 아마 2017년 2월인가 2018년 2월경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북한으로 대북 송금을 하는 의심을 받던 라트비아에 ABLV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 지금 은행 명함 취소됐죠. 이 은행을 미 재무부가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그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란 문제로 미국이 전쟁이 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대립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라트비아 국회의장은 왜 온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게.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트비아가 어떤 나라였느냐? 과거 소비에트 시절서부터 KGB 공작 자금이 왔다 갔다 움직였던 은행입니다. 예? 그랬고 당연히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같이 교류했습니다. 그 루트를 통해서 대북 송금이 된 건데 그 루트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난 그것도 신기해요. 예? 여러분 라트비아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 라트비아 알 수가 없어요. 한국인들이라면. 839. 그건 여기는 다르죠. 여기는 이제 저쪽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일반인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이 문제 핵개발 저지 그 다음에 테러 활동 중지를 해당하는 이 와중에 아까 얘기했듯이만 이란에게 요청한 내용은 북한에게 요청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이란의 무기는 북한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란의 요구한 내용은 북한의 요구한 내용과 동일한데 왜 이 시기에 또 똑같이 2년 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그 정통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이 나라 지금 우리나라 강요들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인일까 아니면 공산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으로 위장한 어떻게 보면 간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얘기 지금도 언론에 묻혀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사모펀드 중국에서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6천억의 MOU 양해각서 맺었고
그 중국 강서성 화각과학발전개발공사로부터 아까 얘기했지 MOU 협정을 맺고 그 다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포스링크라는 회사 인수했거든요. 그 코이니크 PE에서 만들어진 그 조국 펀드 회사에서 그 포스링크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가 세톤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코링크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2018년 9월일 겁니다 아마. 그 시점은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 시점하고 같은 달입니다. 중국 자본의 영향을 의해서 만들어진 조국의 사모펀드가 중국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 같은 달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가 과연 우연일지일까요?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1등 국가가 됩니다. 가상화폐를 만들지도 않은 나라가 어떻게 거래는 1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암호화폐 다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어디로 갔습니까? 임종석이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 왜 갔습니까? 이란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 이란은 왜 여기에 연결되나요? 당연히 대북성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같은 네트워크 고리일 때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대중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디 강 건너 불 건너 얘기처럼 생각하고 그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국내 이슈만 합니다. 맨날 조국 구속, 정영식 구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면은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꽂혔던 모든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체포할 수도 있고 탄핵할 수 있는 이러한 저로의 무기를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십니까? 왜 중국에 대해서 침몰하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 조국 사모펀드 문제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도 많아갖고 조금씩 정리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조국이 쫓겨났다고 여러분들 승리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다음 대타로 나오는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는 또 어떤 여자냐? 이 사람 2017년 12월 3일 날 중국 북경에서 열렸던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대회에서 기조연설했던 여자입니다. 그거 중국 공산당 당대회예요. 근데 민주당은 거기 왜 갑니까? 민주당이 공산당입니까? 더구나 기조연설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조국도 문제였습니다. 조국도 친중파였지만은 추미애도 친중파예요. 그리고 조국의 사모펀드를 조사하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지고 있죠. 어떤 그림이 보이냐는 겁니다. 이거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은 선거 전까지 죽어도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어떤 작은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절대 밝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파 쪽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걸 밝혀야지 뭐를 조사하는 겁니까? 정통성?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쟁은 이기면 그만인 건데 선거는 이기면 그만인 건데 근데 실질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지금 관심을 안 갖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이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세균 씨 국무총리 이번에 된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문제죠. 이 사람 누굽니까? 이번에 왕이가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친중 정치 인사들 한번 모여갖고 만찬하고 싶다고 했죠? 그때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세균입니다. 이 사람이 국무총리 되겠대요. 지금 우리나라 내각이요 전부 친중 인사예요. 정세균, 추미애, 아까 조국 민정수석 했었죠. 임종석, 물론 주사파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예외 아니죠. 페스카마오 때 조선족들 한국 어민들 죽인 거 변호해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에 탈북자들 전부 다 강제 북송시켜버렸죠. 이 사람 전형적인 친중의 행동을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든 우리나라 청와대와 행정부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 왜 친중에 대한 얘기를 안 하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친중, 중국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지금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지역에 중국 애들이 자신들의 친중 정치인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로비를 했답니다. 대만 선거 지금 아시죠? 대만 선거에서 지금 친중 정치인을 지금 당선시키려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국은 안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에는 중국 애들이 친중 정치인들을 이번 선거에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 안 할 거라 보세요? 그 공작의 대상이 단순히 민주당, 정의당일 것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공작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고 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될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권을 바꾼다고 해서 새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전쟁하는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파라는 정치인이 친중 정치인이라면 미국은 절대 한국하고 손잡지 않습니다. 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